다음에 소모품비 계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모품비예요. 이 소모품비도에서 뭘 보는 결산분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 비용이 있죠. 이거는 소모품 비용 처리하는 거고 여기 또 뭐가 있을까요? 소모품이 있겠죠. 소모품 뭐합니까? 이거는 자산이죠. 자산 처리와 뭐합니까? 비용 처리 관련된 결산분기입니다. 우리가 올해 단기 중에 내가 어떻게 했어요? 사용했는 건 어떻게? 사용분은 뭐가 되죠? 이쪽이 비용 처리입니다. 반면에 사용하지 않고 남았는 거 있잖아요. 다시 말했다. 남았다는 무슨 뜻이죠? 창고에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재 보관 중인 거죠. 보관 중인 건 어떻게 해요? 미사용했기 때문에 미사용분은 뭐 하는 거다? 이거는 자산 처리해 줘야 돼요. 자산 처리. 근데 이거는 뭐가 되느냐? 내가 먼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취득할 때 7월 20일 날 뭐 했는 거예요? 7월 20일 날 분기를 보게 할게요. 여기 써있잖아요. 보통예금. 그럼 어떻게 했어요? 비용 발생했는 거죠. 아까 차비는 뭐가 됐습니까? 소모품비 어떻게 됐어요? 얼마? 40만원. 그 대비는 뭐 했을까요? 보통예금이겠네요. 얼마? 40만원. 이거 분기했네요. 왜요? 이 비용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뭐 계정별 원장이잖아요. 계정별 원장을 또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쓸 때는 뭐 한다? 상대 계정. 7월 20일 상대 계정이 뭐죠? 보통예금이죠. 그 비용 처리했고요. 여기 했는데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12월 31일 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창고에 얼마 남았어요? 5만원 남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현재 소모품비 중에서 내가 뭘 했다? 5만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빼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적어줘요? 대비는 적어줘야 되죠. 그래서 뭐라고 적습니까? 차감시켜 주잖아요. 뭐라고 적어줘요? 차비는 뭐가 되죠? 소모품이 되겠죠. 얼마? 5만원. 그리고 대비는 뭐가 되는 거죠? 소모품비가 되겠죠. 얼마? 5만원. 그래서 뭐냐? 원래 40만원치를 내가 7월 20일 날 비용 처리를 했지만 12월 31일 날 창고에 5만원이 어떻게 5만원은 소모품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5만원치를 어떻게 한다? 비용에서 뭘 한다? 5만원을 차감시켜 줘야 되겠죠. 뭐 한다? 비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빼주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요 단기분에 사용했던 소모품비는 얼마가 돼요? 소모품비죠. 얼마가 되죠? 35만원치가 비용 처리해 주는 거죠. 그리고 단기 재무 상태표에 있는 소모품 얼마가 되는 거죠? 5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돈 얼마 나갔어요? 보통예금에서 얼마 나갔다? 40만원 나갔죠. 실제로 요게 관련된 거에서 우리가 회계 처리했는 건 어떻게 됐다? 소모품비 35만원 비용 처리, 소모품 5만원 자산 처리, 그리고 보통예금은 여기에 많게끔 40만원 나갔다.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1번 소모품 구입 시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다. 이 구입 시 이때는 뭐 했습니까? 비용 처리했죠. 7월 20일은 뭐 했다? 이때는 비용 처리했어요. 그리고 결산 시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소모품비는 얼마다? 35만원이다.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써 있잖아요. 결산 시에. 그리고 단기에 사용하지 않은 소모품 얼마라 그랬어요? 이건 5만원이라 그랬죠? 얼마다? 5만원이다. 그리고 결산 시 재무 상태표에 표시되는 소모품 얼마라 그랬어요? 이것도 얼마라 그랬죠? 소모품 얼마입니까? 5만원이죠. 그럼 다음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하시겠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결산 분기했을 때 앞에 있는 보험료, 물론 이게 우리 성급비용 했었지만 뭐 그 다음으로 어떻게 해요? 뭐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소모품비, 소모품에 관련된 겁니다. 이론으로 안 나오면요 실기에서도 나와요. 이런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잡아놓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결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입니다. 결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계정 마감이다. 결산과 가장 관련이 있는 회계의 과정은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다. 결산 작업을 통하여 재무제표가 산출된다. 결산은 현금주의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다. 뭐라 그랬어요? 발생주의라 그랬죠. 우리 회계는 뭐라 했어요? 현금주의가 아니고 뭐라 발생주의라 그랬어요. 명심해 주셔야 돼요. 결산은 현금은 돈을 받고 떠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아까 뭐가 있었습니까? 이건 없고요. 우리가 미수수익,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뭐 미지급 비용이 있었죠. 미지급 비용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이자 비용을 지급했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뭐 이자 비용은 100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결산시에 어떻게 했어요? 12월 30일 기준에 봤을 때 이자 비용을 지급 안 했는 거예요. 돈을 안 줬죠. 그럼 현금주의라 그러면 돈이 안 나갔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산할 때 회계 처리를 못 해요. 근데 발생주의는 어떻게 해요? 돈을 안 줬지만 이 비용이 발생했잖아요.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한다? 미지급 비용으로 부채를 회계 처리하면서 이 자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뭐다? 옳지 않은 것은 현금주의가 아니고 뭐한다? 발생주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답 4번입니다. 다음 중 이제 기말 결산시의 수정사항이 아닌 것은 결산시의 또 수정분기, 우리 결산분기라 말하겠죠. 이거 아닌 것입니다. 건물 등 유형자산의 감각상 결산시의 또 중요한 부분이죠. 현재 보유하고 있던 고정자산, 유형자산은 어떻게 됩니까? 유형자산뿐만 아니고 우리 무형자산 이렇게 우리 자산, 고정자산을 다 뭐한다? 감가상각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매출채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대손충당해서 어떻게 되죠? 대손상각비 우리 분기처리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뭐합니까? 이 미지급 비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인식해줘야 되고요. 여기 나와 있네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라 그랬어요. 이 처분은 평가는 다릅니다. 이 평가는 어떻게 해요? 결산시에 해야 되겠죠. 그런데 처분은 언제 하는 겁니까? 결산시 아니고요. 처분할 때, 처분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거죠. 발생 시점에 하는 겁니다. 결산 시점이 아니고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은 처분이 발생하는 그 시점에 하는 게 우리가 회계 처리해 주겠죠. 그렇지만 이 단기 매매증권 평가는 언제 해주는 거다? 평가할 때는 결산시입니다. 이거 봐주셔야 됩니다. 요걸 뭐 좀 더 설명을 좀 더 할까요? 이거면 이제 건물 등 유형자산 감가상각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10일 30일이었다. 요걸 만약에 한다. 그럼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차배는 뭐 합니까?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회계 처리해 주겠죠. 그리고 대변은 뭐 적어주죠? 요게 해당되는 뭐 합니까? 누계액입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그래서 얼마 해주죠? 잡아줘야 되겠죠.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품이면 이 비품에 대한 누계액을 해줘야 될 것이고, 이게 만약에 차량 운반구라 그러면 차량 운반구에 대한 뭐 합니까? 누계액을 해줘야 될 것이고요. 이게 건물이면 이것도 뭐 합니까? 건물에 대한 어떻게 돼요? 누계액 해줘야 되겠죠. 이거는 뭐 실계할 때 보면 이 코드 가지고 다 잡아줍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출채권도 어떻게 하죠? 똑같이 10일 31일 날 차배는 뭐 합니까? 대손상각비라고 해서 비용 처리해 주겠죠. 그리고 대비는 뭐 합니까? 대손상각충당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해주죠. 물론 12월 30일 할 때는 이 충당금 뭘 해야 돼? 차익을 봐야 되겠죠. 현재 뭐 한다? 매출채권 뭐 한다? 매출채권의 잔액, 이 잔액에 뭐라 그러죠? 보통 뭐 1%다. 이 기준은 어떻게 해요? 매출채권의 기준에서 만약에 부족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부족분은 뭐 한다? 이 부족분이 핵심입니다. 이 부족분을 대손상각해 주는 거죠. 만약에 대손충당금이 넘쳐나면 어떻게 해요? 대손상각 뭐 합니까? 환입시켜야 됩니다. 환입시켜가지고 어떻게 되죠? 대손상각충당금을 해주는 게 아니고 환입시켜 주는데, 그게 아니고 보통 부족하니까 어떻게 한다? 대손상각비로 해가지고 비용 처리하고 그만큼을 어떻게 충당을 해주는 겁니다. 요거 많이 헷갈리는 분들 많이 계셔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부족분이라는 거죠. 왜 여기에는 뭐 한다? 전체 금액, 예를 들어서 매출채권이 얼마다? 1억이었어요. 그런데 뭐 한다? 잔액이 1%다. 그럼 어떻게 되죠? 1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거 100만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잔액이 얼마큼?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중에서 30만 원 부족하다. 그러면 부족했는 부분만큼만 30만 원 해주고 그만큼을 상각비 해주라 이 말이겠죠. 이해하시겠죠? 이런 거 부분 우리가 한다. 결산시 할 때 이러한 부분, 우리 결산시 할 때 회계 처리해 주는 부분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결산을 하면서 성급보험료 중 기간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 부분에 대한 수정 분기를 누락하였다. 이로 인한 영향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단기 순이익 자산 모두 과대 계상한다. 이 계상이 뭐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보겠습니다. 성급보험료 중에서 어떻게 해? 성급보험 무슨 뜻이죠? 내가 비용을
지급했다는 말입니다. 기관 경과로 인해서 소멸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수정분기를 어떻게 했다는 것, 누락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보험료 중에서 기관 경과로 인해 소멸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거는 뭘 했는가 하면 올해 거를 어떻게 해요? 비용 처리를 앞에 뭐 했다? 처음부터 뭐 해야 됩니까? 분기를 할 때 보험료라고 해가지고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해주고 그 다음에 대변에 뭐 한다? 보통예금 이렇게 해서 잡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뭐 했다? 앞에서 성급 보험료, 다시 말해서 뭐 성급 뭐 하죠? 성급 비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용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예금이에요. 우리 아까 뭐가 있었어요? 소모품이 있죠? 그거 유사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뭐 했다? 이거는 자산 처리했다는 것이에요. 자산 처리하고 12월 30일이나 됐을 때 어떻게 실제로 보험료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험료 발생했는 만큼을 뭐 한다?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전체가 뭐 100이었다. 그러면 100만큼을 이게 얼마였다? 성급 보험료가 300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보험료가 얼마 발생했죠? 실제로 100만큼 발생했다 그랬으면 100만큼 잡아주고 여기서 뭐 한다? 성급 보험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100만큼 빼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걸 비용 처리를 어떻게 했단 말이죠? 누락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뭐 했다? 비용을 어떻게 했다? 잡아줘야 되는데 비용 처리를 어떻게 했어? 이걸 누락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말이죠. 그럼 비용이 어떻게 해요? 비용이 발생해야 되는 걸 안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수익이 어떻게 해요? 이익이 더 많아졌죠. 보겠습니다. 당기 순이익이 어떻게 됩니까? 과대되죠. 자산은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뭐 했어요? 이 성급 보험료는 하면 어떻게 돼요? 자산이 어떻게 됩니까? 감소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죠? 비용이 발생해야 되고, 맞죠? 이들의 분기를 했었다 그러면, 그리고 자산이 어떻게 감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누락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익이 증가할 것이고 자산도 어떻게 돼요? 과대 계상되겠죠. 자, 1번이네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떻다? 요거는 뭐 했다? 앞에 뭐 한다? 말이 좀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 결산을 하면서 성급 보험료 중 기관 경과로 인해서 소멸된 부분에 대해서 누락하였다. 그럼 이거는 뭐 한다? 처음부터 뭐 했어요? 보험료라는 비용 처리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급 보험료라고 뭐 했다? 자산 처리로 했다는 거죠. 우리가 소모품 구매할 때 어떡합니까? 처음부터 소모품비라고 해서 비용 처리해서 분기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맞죠? 이렇게 소모품 비용 처리 안 하고 처음 뭐 했다? 소모품으로 어떻게 해요? 자산 처리해 줬다는 말이겠죠? 그러고 나서 뭐 한다? 결산 시에 뭐 하죠? 이걸 잡아주라는 것이에요. 같은 개념이에요. 이런 문제 많이 틀리셨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문제를 보시고 잡아주시면 어떻게 하신다? 문제 푸시는데 어려움 없으실 거예요.